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9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또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요국 정부가 딥시크 금지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AI 산업은 여전히 딥시크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비용, 저전력을 내세운 딥시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샘 얼트만 오픈 AI CEO가 국내 기업 들과 회동하는 등 행보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AI 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 산업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딥시크가 우리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숙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네. 들어선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가장 뜨거워진 그 딥시크 얘기로 좀 네. 여쭤봤으면 합니다. 지금 보안 이슈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달 말에 이제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된 이후에 이제 저비용 AI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빅테크 산업이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뭐 호주, 타이완, 이런 이제 일부 나라들에서 지금 안보 위험을 들어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는데.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딥시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네. 여러분들 구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하나는 딥시크라고 하는 웹이나 앱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네. 이것은 중국에서 호스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딥시크가 오픈소스로 풀렸기 때문에 네. 미국에 있는 깃허브라든지 뭐 이러한 사이트에서 누구나 네. 회사건 개인이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들이 지금 보안상의 이유로 규제하려고 하는 건 후자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풀린 것은 누구든지 받아서 변형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변형을 해서 네.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AI 검색 서비스도 이걸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네. 네. 그리고 한국의 리튼이라는 AI 서비스도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들의 서버에 설치해서 네.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는 네. 전혀 보안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전자가 문제죠. 베이킹과 중국에서 호스팅하는 서비스로 앱과 웹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선은 개인정보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 불법적인 요구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 가입할 때 이제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선택이 없고 대부분 필수라는 문제. 그러니까 즉 사용자가 나 이건 주고 싶지 않아라고 할 수 있는 네. 사후적으로라도 이런 선택 사항이 없다는 걸 이걸 옵트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조항이 없는데 처음에 오픈 AI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비판이 있자, 정부의 비판이 있자 이거를 갖다가 선택 사항들을 넓혀놨는데 네. 아직 초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틱톡 금지법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물증은 없었습니다만 네. 의구심. 그러니까 그게 바이트댄스. 네, 바이트댄스. 예. 네.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네, 네. 금지했는데 네. 이거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그 틱톡 같은 경우 미국 서버에서 작동을 했거든요. 네. 이건 중국 서버에서 작동한다. 예. 이러면은 좀 걱정스럽다. 우려입니다, 여러분. 이건 물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특히 딥시크의 R1이라는 서비스는 질문이 길수록 R1이죠? R1. 네. 네. 질문이 길수록 답변의 퀄리티가 품질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럼 네. 질문이 길려면 네. 정부기관에서 하려면 네. 많은 정부의 데이터를 집어야 되겠죠. 뭐 우리나라의 뭐 출생률 문제를 갖다가 물어보려고 한다면 한국의 출생률 데이터를 다 집어야 될 거고 뭐 이 정도에 공개된 거니까 괜찮지만 네. 주로 이제 공무원들이 쓴다고 한다면 더 자세한 상세한 국가 정보들이 들어가다 보니 네. 아무래도 이거를 국가 정보를 중국 정부가 알게 될 수도 있으니 이건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중국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타이완은 당연히 이제 금지를 시켰고요. 네. 호주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주와 중국 간에 지금 갈등이 되게 지정학적 갈등이 심하죠. 네. 한국이 왜 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정학적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한국도 여기에 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거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다. 근데 아직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확정되거나 물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우려감 때문에 안 하고 있다. 뭐 이거는 이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픈 소스로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중국에서 호스팅하는 웹이나 앱에서 그렇죠.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이용자의 IP 주소라든가 뭐 키보드 입력 패턴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뭐 텍스트 오디오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네. 그걸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나중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보안의 안보에서도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우려를 해서 지금 그런 거지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나온 건 그건 없지만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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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그 정부 내 딥시크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얼마 전이죠. 이틀 전이었나요? 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이제 기자회담에서 이제 안보에 딥시크가 위협이 된다고 여기냐 하니까 또 나쁜 발전이 아니라 매우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좀 다른 답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헷갈리거든요. 여기서의 딥시크는 아까 말씀드린 후자, 오픈 소스로 풀린 오픈 후자로 소스. 풀린 겁니다. 오픈 소스로 네. 풀렸기 때문에 우선은 경쟁 압력이 되게 강화됐죠. 그래서 오픈 AI도 뭐 O3라든지 이런 신제품들을 더욱더 신속하게 내놓고 네. 가격도 내렸습니다. 오픈 AI를 쓸 수 있는 챗GPT를 쓸 수 있는 가격도 내리고 네. 이런 차원에서 경쟁 압력이 되니까 좋은 거다. 트럼프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오픈 소스로 풀면서 기술 문서도 공개를 했거든요. 어떤 기술 문서?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챗GPT라든지 거대 언어 모델은 강화 학습이라는 걸 쓰는데요. 강화 학습은 여러분들 알파고에서 썼던 방식인데 여기다가 한 가지가 첨부가 됩니다. 휴먼 피드백이라고 해서 네. 인간들이 다 봐요. 만약에 제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면은 네. 참 잘했어요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점수를 매겨주고 네. 못했어요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걸 네. 인간들이 하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걸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케냐에 있는 노동자들이 네. 하루에 시간당 $2를 받으면서 이걸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휴먼 피드백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네. 여기 기술 문서에는 우리는 휴먼 피드백 없이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참 스스로에게 참 잘했어요, 못했어요 평가하는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비용이 절약된 거죠.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완전히 디테일하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네. 꼭 딥시크를 오픈소스로 받아 쓰지 않더라도 예. 오픈 AI는 앞으로 다음번 버전을 발전시킬 때 이 예.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술에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긍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거죠. 네. 이런 부분은 대단히 AI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 거죠. 비용도 많이 줄고. 그렇죠. 비용도 네. 많이 들고 그래서 네이버의 클로바익스도 그 방법론을 많이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줬다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오픈 소스이기 네. 때문에 그 위험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달리 약간 답을 네.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요. 이번 딥시크의 등장 출현으로 그러면 이제 그 AI 패권을 두고 네. 미국 또 중국의 네. 그 어떤 갈등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미중 간의 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시는지요? 서로 눈싸움하고 있었고요. 눈싸움하면서 우리 싸울까 말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있으면 이제는 몸싸움까지 가는 단계로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딥시크를 중국에서 호스팅하는 서비스에는 네. 연습을 할 때는 딥시크를 만들 때는 엔비디아 칩을 썼지만 네. 이것을 운영할 때는 지금 중국 하웨이 칩을 쓰고 있습니다. 화웨이. 네. 하웨이에서 만드는 칩도 예. 엔비디아의 한 50%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하고 흔히 말하는 궁합이 잘 맞아요. 하웨이와 딥시크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미국하고 중국이 결등하고 있다라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나 케냐도 AI 경제에 진입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도 그러실 거고 태국이나 필리핀도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는 엔비디아 칩을 살 돈도 많지 않고 네. 한국도 못 사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국가에서 나서서 사겠다고 할 GPU.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사고 싶을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네. 엔비디아가 지금 수요가 너무 크다 보니까 빅테크라든지 큰 기업 주기 바쁘지 이런 나라에는 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팔지도 네.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중국이 이렇게 손을 줄 수 있죠. 뭐라고요? 우리 하웨이 칩을 써라. 좀 싸게. 싸게 주고 만약에 네. 돈 없으면 우리가 차관 빌려주고 그 차관으로 그렇게까지? 그럼 차관으로 우리 칩을 싸라. 그리고 딥시크를 써라. 너네 안보 문제도 없지 않냐. 너네 서버에다 설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웨이 칩을 써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그 흔히 말하는 AI 반도체 시장이 중국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확대될 수 있다. 이거는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이거를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AI를 둘러싸고 또 AI 반도체까지 확대돼서 대단히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싸움에서 아까 몸싸움으로 몸싸움 그게 제가 확 와닿진 않았거든요. 눈싸움으로 서로 막 이렇게 막 미워하는 눈빛만 하다가 진짜 몸으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남미로 가는 건 막아야 되겠다. 그럼 남미한테 얘기할 수 있죠. 야, 중국 거 받지 말고 우리 거 받았어. 그럼 우리 거 쓰기에는 엔비디아의 칩이 되게 부족한 상황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웨이 칩에서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 자체 반도체를 못 만들어서 힘들어하는데 겨우 지금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흔히 말하는 수율이라고 하죠. 하웨이 칩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국내 시장, 중국 시장도 물론 크긴 하지만 국내 시장이 제한됐었는데 이걸 글로벌 시장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하웨이의 칩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매출 시장도 커지고 그러니까 중국에겐 너무 좋은 기회고 이 중국에게 너무 좋은 기회를 과연 미국이 허락할 것인가. 허락을 안 한다면은 동남아에서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충분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요. 그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이거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는 이제 크게 세 기업이죠. 선정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하고 그다음에 오픈AI하고 그다음에 오라클. 이 회사가 한국 돈으로 한 740조를 뜨겠다. 5천억 달러를 쓰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3, 4년에 걸쳐서. 근데 충분히 이제 그 돈으로 보시면 700조가 넘는다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라실 텐데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이죠.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가 작년에 썼던 돈이 2천억 달러 넘고요. 올해도 2,500억 달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개 기업만 2,500억 달러니까 2년 동안 거의 5천억 달러 쓴 거잖아요. 스타게이트는 그거에 비해서는 적은 아주 적은 돈이에요. 근데 그래도 5천억 달러도 큰 돈이니까 우리가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미국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정말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또 M7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매그니펀스 M7 이런 경우는 작년에 3천억 달러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AI에 대한 이 하드웨어 투자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들 여기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와 이것에 작동되는 AI 모델을 만드는데 엄청난 지금 돈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와 저런 거 우리 엄두도 못 내겠다. 저런 많은 돈이 어디에 있느냐.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딥시크가 알려준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많은 비용 들지 않아도 저렴하게 할 수 있어. 그 방법도 여러분들 트라이얼 에러 하면서 많은 시간 보낼 텐데 시행착오 하지 않고 우리 거 바로 쓸 수 있게끔 기술 문서서 공개해 줄게. 그래서 네이버도 한번 다시 해보자 우리. 다시 뛰자 네이버. 이러면서 이해진 의장도 일선에 지금 복귀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모두에서 이거 해볼 만하다. 우리가 미국은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돈도 많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뱁새가 이 황새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는 엄두도 못 내겠다 하고 있다가 우리 엄두 한번 내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되면서 AI 경제로의 전환의 가속도가 대단히 붙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R1을 통해서 적은 자원으로도 AI 경쟁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더 희망적인 게 많은 거죠.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죠. 전체로 봤을 때는요. 또 그것이 가능성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건지에 대한 노하우를 흔히 말하는 족보를 또는 음식점의 맛집의 레시피를 다 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했다. 다 열었다. 그러다 공개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다 쫓아갈 수 있으니 심지어는 네이버도 우리도 한번 다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이러한 긍정의 외부 효과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또는 스피로버 이펙트 이런 부분들이 지금 AI 경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AI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그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이 어떨까요? 오픈 AI는 그래도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기업들도 만나고 아까 스타게이트 거기에도 좀 투자를 요청하면서 협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했는데 과연 삼성전자나 우리 기업들이 꼭 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고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오픈 AI가. 근데 오픈 AI가 사실은 한국만 온 건 아니고요. 그전에 일본도 갔었고 한국도 갔었고 지금은 아랍을
거쳐서 그러니까 중동을 거쳐서 유럽에도 가 있습니다. 네.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는 지사도 만들기로 했고 뭐 프랑스도 건너가고 그래서 유럽도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과거에는 오픈AI가 지난번 투자 설명회 때는 줄을 세웠어요. 우리와 경쟁사에 투자하는 곳에서는 돈 안 받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제는 오픈AI가 조건 없이 투자자를 찾아 나서는 상황들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딥시크의 위협이 네. 오픈AI에게도 위협이 되다 보니까 오픈AI도 위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네. 투자자를 설명해야 될 흔히 말하는 내러티브가 좀 더 강해져야 되는 이런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 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오픈AI에게는 안 좋은 거지만 오픈AI에도 기술 개발에 대해서 채찍질을 받으면서 경쟁 압력을 받으면서 가격도 낮추면서 좀 더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기운도 나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오픈AI에게 도덕적인 상처입니다. 오픈AI 이름이 오픈이잖아요. 네. 원래 만들 때의 그 창업 정신도 네.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특정 기업에게 제한하지 말고 네. 인류에게 무료로 공개하자라는 목표에서 오픈AI를 만들었고 여기에 동의한 많은 과학자들이 오픈AI에 합류를 합니다. 네.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네. 기부금으로만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예. 다른 데서 투자를 받자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영리 기업으로 전환이 된 거죠. 네. 근데 과학자들은 거기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언젠가는 오픈하겠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겠지라고 앉아 있는데 네. 딥시크에서 공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딥시크는 앞으로도 돈 벌 생각이 없고 R2, R3를 만들더라도 다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나오니까 네. 우리는 딥시크보다도 못한가? 라고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은 거기 과학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픈AI가 좀 위축되고 있는 거고요.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픈AI 투자할 가치가 있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740조 정도의 투자가 나오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얼마를 할 수 있을까요? 74조를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돈이라서 그건 네. 10%를 가질 수밖에 까지 할 정도부터 7조만 해도 벌써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저는 7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SK 같은 경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왜요?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큰 기업이 있으면 갑이 있으면 을이 납품을 하면서 갑의 지분을 좀 삽니다. 그럼 안정적인 관계가 돼서 네. 납품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그 HBM 같은 경우에도 거기 그 텍사스에 만들어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납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투자를 해주면 좋은 관계가 돼서 거기도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 HBM 고대역 그 메모리 칩은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넘버 원이거든요. 네. 굳이 안 해도 어차피 없겠죠. 네. 거기에 납품할 물건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다 팔 수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분까지 투자할 주주들도 이유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HBM이나 잘 만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을 R&D에 쓰는 것이 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 기업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끝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한국 기업들은 우선은 AI 경제의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기업들의 AI를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방송국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소기업들, 은행들 여기를 네. 어떻게 AI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도를 낼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세계 AI 전환 속도가 시속 80km에서 160km로 변해버린 거거든요. 네. 훨씬 더 빠르게 AI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우리 기업은 안 하고 있다. 이거는 뒤처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AI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투자자들께서도 그러니까 세계의 어떠한 특정 예를 들면 엔비디아는 뭐 상승할 거야 하락할 거야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AI 경제와 관련된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도 있고 여기에 전력망을 공급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장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밸류체인이 있고 또 하나는 AI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는 고속도로 같은 거니까 결국은 자동차들도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이 자동차가 일종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네. 여기에도 많은 기업들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등장하고 그러네요. 있고 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인 거고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적 자원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충분한 그 보상이 없이 우리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한국이요? 참 걱정되더라고요. 한국은 못하죠. 한국은 많은 분들의 자녀분들이 의대 가신다면 고민하면서 엄마 아빠 저 의대 갈까요? 컴퓨터 공학과 갈까요?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100%가. 근데 의대도 참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아주 소중한 직업 아닙니까? 근데 나라가 네.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네. 인재는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계공학도 제가 의대를 편댄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어떤 먹을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은 이런 새로운 그것도 있고요. AI가 결합되려면 기계공학도 발전해야 돼요. 우리 네. 로봇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말 다양한 곳곳에 인재가 편지 있어야 되는데 네. 한국은 근 10년 동안 의대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거 유사한 나라가 이란이에요. 왜요? 먹고 그 석유 자본 외에는 석유 네. 경제 외에는 의대밖에 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나라 경제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네. 나라의 중장기적 발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교육 정책도 좀 획기적으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